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도 북한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6월을 가지고 모시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우선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구당 7만 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비용을 변제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북한에서는 미군 6호를 발굴한 사람은 민간인은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중국 브로커에게 판답니다. 그러면 중국 브로커는 한 구당 1000달러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 브로커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미군 당국과 접촉을 해가지고 미군에 넘기면 또 돈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사자를 반드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안장하면서 영원히 그 위대한 죽음을 기념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6월 장사를 하고 있는 시신 장사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같은 민족이란 사실에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옛날도 아니죠. 10여 년 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2002년 9월 17일 평양을 찾은 고이점 일본 수상에게. 그러면서 그 납치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납치될 때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요코미는 죽었다. 그래 우리가 화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믿을 수 없다. 요코다 메구미가 김정일 집안에서 일본어 가정교사를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면 비밀이 탄로나니까 죽었다고 허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좋다. 화장한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라 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 DNA 테스트를 했더니 가짜다. 요코다 메구미의 시신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군 유골이라고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뼈도 있고 다른 사람 뼈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하와이로 가져가서 본인 임을 증명합니다. DNA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백인민족이라는 한민족에 저런 인간 집단이 생겼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을 낸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미국의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라는 보수 싱크탱크에 있는 북한 전문가입니다. 에버슈타트, 이 사람이 최근에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분석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완성했다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묘한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이셜 소시알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셜 소시알리즘. 인종적 사회주의다. 북한은 인종적 사회주의다. 레이셜 소시알리즘. 아주 흥미로워. 이런 단어는 아마 이분이 처음 만든 말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종족,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전체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된다는 카르 마르크스의 전략 전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싫어해요. 종족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버슈타트는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인종주의적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이다. 즉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을 합쳐놓았던 거죠. 이것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론은 정치의 파트너를 적으로 봅니다. 다도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계급투쟁론입니다. 한 국가 공동체의 일정한 집단을 괴멸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 물든 사람이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는 말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계급투쟁론적 시각입니다. 플러스 인종주의적이라 하는 것은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무시해도 좋다, 말살해도 좋다는 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결합되면은 그게 레이시얼 소시아리즘인데, 인간이 발명한 정치 이론 중에서 최악입니다. 인종적 사회주의. 바로 북한이 인종적 사회주의자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자, 그 북한 정권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도 또한 인종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인종적 사회주의. 인류 역사상 최악입니다. 최악의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처럼 행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렇게 짐승처럼 행동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상한 이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념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이니까 아무리 나쁜 짓하고 악독한 짓을 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북한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이는 이복형을 독살하고 미얀마까지 따라가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아웅산 테러 일으켜 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이고 이런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자들이 바로 인종적 사회주의, 즉 한민족은 최고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인종주의고, 또 하나는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우리 북한 노동당은 인민을 대표하므로 인민에 속하지 않는 적대계층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민주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인종주의를 포장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계급투쟁론을 감쌉니다. 민족, 민주를 내세우니까 이론무장이 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습니다. 이런 예는 서양에도 있었어요. 서양에도 20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공산주의가 나치즘, 파쇼, 히틀러와 대결하는 구도가 1930년대에 형성이 되는데, 그때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은 히틀러와 싸우는 공산주의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히틀러 파쇼와 맞선다. 파쇼는 나쁘고 공산주의는 정의롭다. 이게 1936년부터 39년 계속된 스페인 내전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서구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자 편을 들어서 참전합니다. 해밍웨이, 조지 오웰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나치와 싸우니까 정의로운 이념으로 보았습니다. 막상 스페인 내전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참혹하게 죽이는 것은 양쪽이 똑같아요. 좌우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편을 든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언론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정의로운 세력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프랑코의 우파를 파쇼라고 깎아내리는 그런 글과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바로 해밍웨이죠.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은 소설 작품으로서는 좋지만은 그것은 정확한
스페인 내전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지 오웰이 쓴 카탈루니아 송가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르뽀입니다. 이게 스페인 내전을 가장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오웰도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니까 공산주의자 편에 참전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근방에서 참호에 있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자, 저 공화파입니다. 공화파 안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숙청을 보면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파시오는 같은 자들이다. 바로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공산주의자의 위선과 악마성을 폭로하는 두 책을 씁니다. 하나는 동물농장, 두 번째는 1984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명작이죠. 그러다가 1984를 쓰고 바로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이에요. 서구 지식인들을 현혹시켰던 공산주의의 실체를 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 앙드레 지드,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 이 사람은 1930년대 소련을 방문하고 나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서구에서 동경하는 공산주의자의 실체가 이거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 퀘스틀러. 아하스 퀘스틀러가 쓴 백조의 암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서 일어났던 숙청 재판극을 다룬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 하이에크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파쇼와 같다.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같다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공산주의자의 본질,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자의 본질, 그리고 나치 파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게 다 같다. 전체주의자다. 그리고 인간을 말살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나치는 같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서 쓴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미 나치스라고 했습니다. 공산 파쇼란 뜻이죠. 보통 지식인들은 공산주의하고 파쇼는 같은 게 아닌데 정반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위대한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와 파쇼가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자들이야 해가지고 코미 나치스란 말을 썼는데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 코미 나치스라고 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최고 수준의 사상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용어 선택을 보면은 이승만이야말로 공산주의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것이냐 하는 전략 전술도 안 사람이죠. 20세기 반공 지도자 중에 사상적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이죠. 아데나워도 그 급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코미 나치스. 이 코미 나치스란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에버 슈타트 씨가 쓴 레이시얼 소시알리즘이라는 뜻입니다. 레이시얼 소시알, 인종주의적 사회주의다. 북한이야말로 인종주의적 사회주의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이념 두 개를 결합시킨 것이다. 그럼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곱이죠. 제곱. 레이시얼 소시알리즘. 이 자들은 그러나 인종, 독재 이런 말 싫어한, 독재라는 말은 좋아하죠. 자기들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강변하는 자들이니까 항상 자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용어가 진보, 민주, 자주, 평화, 민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한국에 그런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많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사드 배치해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간첩은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간첩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득하실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반인륜적 행동을 떳떳하게 하느냐 하는 비결을 바로 레이시얼 소시알리즘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레이시얼 소시알리즘. 그러니까 북한이 앞세우는 민족주의는 인종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이 민족 공조하자고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그것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 공조는 인종주의적 공조다. 즉 민족 반역 공조다. 민족 반역자들끼리 손잡자는 것 아니냐. 그게 무슨 민족 공조냐. 진정한 민족 공조는 8천만 민족이 서로 공조해가지고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타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야 합니다. 레이셜 소시알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